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연 치아를 지켜드리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요새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해서 많은 환자들이 의뢰 주시곤 하시는데, 치아가 가지런하고 이뻐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게 라미네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영어로 laminate, veneers, 버니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미네이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하도 경쟁이 치열하고 임플란트 경쟁, 임플란트 덤핑도 많지만 라미네이트 경쟁도 치열해서 지금 당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켜봐도 당장 라미네이트 29만원, 대박 할인, 특별 할인, 39만원, 38만원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광고가 뜨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과병원에서는 100만원 아니면 120만원 이렇게 호가하는 보철 종류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트가 딱 하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처럼 아니면 우리가 아픈 치아를 치료해서 크라운처럼 하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6개를 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좀 싼 데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비용만 보고 결정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미네이트 종류도 굉장히 많고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를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고 선택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그렇다면 비용 차이는 왜 있을까요? 저렴한 곳에서 하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료의 차이가 존재하고 맞춤 제작인지,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즉 veneers는 앞니에 이렇게 붙이는 술식이에요. 얇은 보철물을 붙이는 술식인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lithium disilicate라고, 그러니까 리튬과 실리케이트가 들어간 그거의 컴파운드, 화합물인데 그러한 종류가 한 가지가 있고, 그 종류는 흔히 얘기해서 이맥스라고 많이 해요. 이맥스는 상품명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아실만한 지르코니아 라미네이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포셀린, 이거는 가장 오랫동안 쓰여져 왔던 보철물의 일종이고, 이것은 유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유리, 도자기. 네 번째는 이제 백금박이라고 플래티넘 포일이 있어요. 말 그대로 플래티넘 포일, 그러니까 백금박, 포일이 박이거든요. 백금박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고, 플래티넘을 이용해서, 백금을 이용해서 라미네이트를 얇게 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가 존재하고 각각의 재료마다 단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그러니까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데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작업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렇게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지르코니아는 가장 우수한 장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 어금니에도 치아생 나는 그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굉장히 강도가 세요. 강도가 세서 잘 깨지지 않고, 하지만 신미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포셀린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입니다. 말 그대로 도자기라서 굉장히 이쁘죠. 하지만 도자기라고 하면 딱 직관적으로 생각드는 게 딱 그게 맞습니다. 잘 깨집니다. 이맥스는 딱 약간 거기 어디 중간쯤에 있는 물질인데 자연 치아색이 나는 흰색이거든요. 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르코니아만큼 세진 않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래튼 포일인데 백금박은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전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치아 전면을 덮지 않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신 분들 있죠. 그런 선천적으로 벌어지신 분들, 그걸 다이아스테마라고 하거든요. 흑인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부분 라미네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플래티넘 포일로. 그러면 감쪽같이 치아 전면을 덮지 않고 그 사이만 끼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 친동생도 제가 이걸 해줬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전혀 이물감 없이 잘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 그 다음에 그 재료의 특성, 물성, 그 다음에 신미성,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제작 방법, 기간, 그리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지 기계를 써야 되는지 다 다르겠죠. 당연히 보철물이니까. 이래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격 차이가 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서 그 사이만 메우려면 전면을 덮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 사이만 메우는 거니까. 그리고 전면을 덮더라도, 덮는다고 한들 그 면을 다 덮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툭 약간의 튀어나온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우 얇게 만들지만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혀 자연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얼마 전에도 유행했고, 꽤 오랜 시간 전에도 유행했던 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라미네이트해서 전 치아가 다 시리고 신경치료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무삭제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냥 치아 위에 붙여요. 그래서 전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조금 다듬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0. 몇 미리의
그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보철의 발전과 그 물성의 발전과 치의학의 발전, 기공 실력의 발전에 힘입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많이 삭제를 하기도 했어요. 많이 삭제를 해서 그 위에 붙여야 접착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라미네이트 두께가 얇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극한까지 얇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치간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만 메꾸시려면 전체를 다 덮으실 필요도 없어요. 삭제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무삭제로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러한 면에서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사실 얼마 전에 20년 전에 한 라미네이트가 떨어져서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깨진 라미네이트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신경치료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떼어내는 과정에서 아무리 치과 의사가 조심한다고 한들 그 치아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잘 띄어졌는데, 띄고 나서 보니 삭제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방법의 라미네이트는 상당히 삭제를 했어야 됐습니다. 강유미 씨가 하신 그 치아 상태를 보니 그거는 라미네이트 수준을 넘어섰어요. 크라운 삭제량입니다. 그거는 과도한 삭제였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재료 차이, 그리고 삭제를 해야 되는지 무삭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에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재료가 가장 좋나요? 하시면 다 달라요. 비싸다고 마냥 좋지만도 않고, 또 지르코니아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치아가 자체가 작아서 치간 이계부가 굉장히 커서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아니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이면 무삭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르코니아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면 극한까지 얇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극한까지 얇게 만들고 싶다, 백금박처럼 굉장히 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게 되겠죠. 지르코니아 가장 쌉니다. 가장 대중적인 재료이고, 왜냐면 백금박이나 포셀린 이 두 가지는 기공사가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장인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인께서 치아가 외소치가 아니고 뭐 옥리가 아니어도 그냥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럼 그 상태에서 분명히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로도 할 수 있고 지르코니아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백금박을 쓰시게 되면 최대한 얇게, 정말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본인의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더 비싸질 겁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치아 보철물의 강도는 두 가지예요. 두께, 당연하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두께가 있어야 강도가 나오죠. 두 번째는 치아와 그 보철물이 얼마나 강하게 접착할 수 있는지, 접착의 강도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플러스가 아니에요. 두께 곱하기 접착의 강도입니다. 곱하기예요. 그럼 두께가 극한으로 낮아지면 접착의 강도가 극한으로 높아져야 이게 상쇄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백금박을 쓰게 되면 접착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됩니다. 백금박도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만큼은 아니지만 얇고 강도가 좋습니다. 백금박 어떻게 보면 최고급 재료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비용 차이 나는 이유는 시술 방식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저희 치과에서는 CAD/CAM이라고 Computer Aided Design,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CAD인데 그런 식으로 다 스캔해서 임시치아를 미리 보여드리고 3번 오시게 됩니다. 첫날 오셔서 스캔하고, 두 번째 날 오셔서 임시치아 보시고 확정하시면 세 번째 날 오시면 붙여요. 이게 최소한의 내원 횟수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치과에서 어떤 데는 직접 본을 뜨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임시치아 만들려면 또 한 번 더 내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술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되겠죠. 최소한의 내원 횟수로 가장 정확하고 이쁘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장비들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라미네이트는 성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사랑니 발치해주고 신경치료해주고 뭐 임플란트 심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치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합이거든요. 교합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씹히는지, 교합 상태가 정상인지. 그게 왜냐면 여기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기 턱관절도 연관이 돼 있고, 라미네이트는 그것과 가장 동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로지 심미만을 위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라미네이트의 치료 목적은 환자분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 제가 환자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라미네이트는 오로지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시치아 단계도 세심하게 거쳐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딱딱 잡아 놔야 붙이고 나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값비싼 장비, 스캐너, 그리고 CAD/CAM, 이러한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렴한 곳을 선택했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이 과도한 치아 삭제량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임시치아 단계를
단계를 거치고 모양을 보고 색을 보고 직접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고 어떻게 나올지 이런 과정 거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은 색상이 나올 수도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외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저렴한 곳에 가시면 공장용으로 하루에 몇백 명씩 수십 명씩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놓칠 수가 있겠죠. 접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미네이트 워낙 얇기 때문에 접착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깨지는 건 고사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말 완벽하게 접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치과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라미네이트는 한번 실패하면 또 떼야 되고 떼는 과정에서 치아 삭제가 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잘해야 돼요, 라미네이트는. 너무 저렴한 곳에 가면 공장식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라미네이트를 하시기 전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리고 치아 색제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하게 되는지 물론 저는 다 설명드려요. 여기는 삭제 조금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일부 삭제만 해야 됩니다. 여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많이 하면 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지 라미네이트도 다른 것과 다 똑같아요. 임플란트를 왜 어디에 해야 되는지 신경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똑같습니다. 근데 6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톡톡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